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을 촬영을 담당해 주실 닉네임을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닉네임 생각을 안 했는데. 유튜브 닉네임 있으세요? 유튜브는 그냥 없어요? 댓글도 잘 안 달아요. 아, 잘 안 네, 다시는구나. 댓글이 많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얼굴 공개가 좀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스크까지만 나오게 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조금 도와달라고 영상을 한번 올렸었고, 제가 청소하는 영상을 직접 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를 좀 촬영해 주실 분을 모집한다고 해서 이제 뭐 메일을 많이 주셔서 제가 오늘 오신 분은 20대 대표로 제가 오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을 잘 좀 부탁드리고요.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 보시면 제가 지금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 청소 도구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토요일날 출근하면 매장 일 마치고 이제 건물 청소하는 그 일상을 제가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오늘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저기 청소를 계단 쓸고 닦는 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가구인가요? 네네네,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기는 한 층당 4가구가 있잖아요, 맞죠? 여기 2층에 4가구, 그 다음에 요 3층에도 똑같이 4가구고. 근데 관리하시려면 되게 힘드시겠어요. 아, 예. 뭐 근데 뭐 내 건물이니까 깨끗하게 쓸고 닦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보통 쓸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 계시면 먼지 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보면 크게 뭐 없어요. 보면 보통 이렇게 청소합니다. 이렇게. 와. 공실은 난 적 없었나요? 공실 난 적 있죠? 아, 진짜요? 네네네. 그러면 그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웃는 공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맨 먼저 세입자분들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기본적으로 청소라든지 네. 도배장판 이런 상태를 일단 보고 깨끗한지 안 한지 그거 먼저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게 1번이고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옵션 그 세탁기라든지 에어컨 이런 동작 상태들 네. 그런 것도 확인해가지고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공실을 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좀 잘 찍어야 돼요. 사진 촬영을 잘 해서 이제 업로드 하는 데가 있거든요. 부동산에도 계속적으로 문자로 뿌려야 되고, 네. 그거 말고는 뭐 깨끗하고 일단은 깔끔해야 되고, 방에 갔을 때 냄새 이런 게 안 나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젊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월세의 비중이 맞나요? 전세의 비중이 맞나요? 반쯤 반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반. 그러면 전세는 뭐 한 번 내면은 더 이상 뭐 신경 쓸 게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월세는 이제 그 돈 받는 날짜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날짜가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 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매번 늦는 세입자분도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많죠. 많죠. 많고. 네. 근데 이제 뭐 굳이 이제 보통은 저는 일주일 정도는 기다리거든요. 네. 뭐 까먹으실 수도 있고 매번 이렇게 자동이체 안 해놓으시기 때문에 네. 일주일 정도 기다리다가 문자 보냅니다. 뭐 이번 달에 월세가 좀 밀리셔서 네. 확인 좀 부탁드리고 입금해 주세요라고 하면 네. 거의 다 뭐 8, 90% 이상은 아 깜빡했다 그러고 이제 보내.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요새는 이제 파이어족이 대세라고 하잖아요. 네. 그 다크호스님도 목표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그 파이어족입니까? 와 파이어족이 제가 안 그래도 파이어족을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파이어족을 제가 좀 제가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찾아봤어요. 파이어족의 약자가 네. Financial Independence R이니까 Retire Early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립을 빨리 해서 빨리 은퇴하겠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FIRE 파이어족인데 저 솔직히 처음에는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파이어족이라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뭐 금수저 예를 들어서 뭐 대박 부자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뭐 하나 회사를 빵 터져가지고 돈이 빨리 버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아, 네. 근데 의미를 봤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파이어족 그 기본 개념 자체가 네.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절약하는 그게 있어요. 맞아요. 네. 저 그거 보고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현명하게 소비하고
이렇게 지출을 과다하게 하지 않고 그거는 나도 그런 개념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나도 바이어적으로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 목표를 잡고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공기업을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공기업의 메리트는 되게 안정적인데 혹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반대는 없으셨나요? 반대 많았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전에 월세가 좀 나오고 있었어요. 나올 수 있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네. 그거 아니었으면 솔직히 못 나왔을 것 같고 네.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회사 생활이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간부 그러니까 관리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제가 원자력 발전소 근무했었는데 거기서 압박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7년 정도 제가 차장 생활을 하면서 네. 그 돌발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직장 발전소는. 하다 보면. 발전소라는 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주말에도 돌려나가고 자다가도 돌려나가고 그걸 한 7, 8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지쳤던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이래 해서 와, 나 좀 힘들다 지금. 대신에 이제 이 매장 사업이죠. 매장 사업을 연구를 그 전에 좀 많이 해서 와이프랑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매장을 창업을 해서 우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 대신에 약속을 한 게 그 전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부동산 투자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물론 이제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이 매출이 적을 수도 있어서 그것을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그 전에 보다 더 열심히 투자하겠다. 그래 약속을 했죠. 그래서 다행히도 근데 일단 내가 힘드니까 그렇죠. 그게 1번이거든요. 내가 뭐 무너지면 사실은 다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다행히도 그 뒤로도 투자를 이렇게 실패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작이 2011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분양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물하고 또 아파트 사고 분양권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적금은 하고 계신가요? 네, 적금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적금이 네.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옛날하고 지금 달라가지고 적금이 여기로 가실까요? 네. 적금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네. 이제 돈을 모으는 습관인 거죠. 네. 이게 뭐 금리를 뭐 더 좋은 데 가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네. 그냥 내가 종잣돈을 일단은 투자하기 전에 잠깐 뭐 은행에 놔둔다. 그런 의미인 거죠. 지금 찍어주시는 분이 투자를 혹시라도 좀 하신 분인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말해 줄 수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신혼부부 이제 곧 내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축하드립니다. 네, 주택을 샀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드려야 되겠네요. 언제 사셨죠? 작년에 지금 11년도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혹시 11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운동력이 따로 있을까요? 운동력이요? 운동력. 그거죠. 뭐 다행히 2011년도부터 이제 지방이 대세 상승기였거든요. 특히 대구나 이쪽 밑에 지역에 부산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때 사실 운이 좋게 잘 올라탄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래가지고 어떤 투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수익이 나야지 가능하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다행히 수익이 실현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시세 상승분이라든지 전세 상승분을 또 받고 또 재투자하고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쌓이면서 아마 잘했구나. 이게 이제 원동력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 거죠. 실현이, 수익이. 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실제적으로. 맞아요. 수익을 보면 어떤 관심도 생길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면 평소에 부동산이라든지 경제 공부는 혹시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저 새벽에 제가 출근하거든요. 매장에. 네. 그럼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재료 준비라든지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유튜브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 듣는데 아침에 이제 경제 뉴스를 브리핑을 많이 해주는 프로가 있거든요. 네. 뭐 빠숑님이라든지 네. 아포유님이라든지 네. 라이브로 해주세요. 네. 그것도 많이 듣고 유튜버 중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신사임당님, 아, 맞아요.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뭐 부익남님, 맞아요. 부동산 읽어준 남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네. 저기 이웃 사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 그 다음에 자유지성 아, 맞아요. 그분도, 네. 엄청난 분이시죠. 네. 듣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듣고 저는 그러니까 흘리지 않고 좀 기록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요거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딱 흘려가는 말로 요런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좋다 하면 유튜브 듣고 보통 막 그냥 흘러가잖아요, 사람이. 빨리 메모를 해놓는지 저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일 마치고 찾아보죠. 그런 지역 뭐 어떤 게 뜬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지역이 지금 저평가다고 누가 얘기하면 저는 찾아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기 오프라인 강의가 안 돼서 네. 강의 가는 게 지금 뭐 책도 계속 꾸준하게 보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유튜브 공부하고 또 블로그 같은 거 부동산이나 재테크 전문 블로거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 글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계속 꾸준하게 보면서 그 흐름을 놓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여기 분리수거. 네. 세입자분들 이제 여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각각 분리수거를 이렇게 놓으면 네. 세입자분이 편하시기 때문에 네. 설치를 해서 운영 중인데 문제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게 문제죠. 여기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더러워버리면 네. 사람들 그런 심리 아세요? 쓰레기를 여기 놔두면 사람들 지나다가 거기만 버리는 거? 더러워지는 그런 네. 그런 부작용이죠.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여기를. 네. 그래야지. 네. 이게 버릴 때도. 네네. 네. 지금 요거는 물 호수거든요. 이제 길게 연장도 되고 오늘 근데 비가 오긴 해도 여기 제가 주차장 같은 거 이렇게 물 청소하는 거 루틴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청소하는 거 보시니까 힘들어 보이나요? 네.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 건물이면 네. 내 건물이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남의 건물은 못하죠. 그렇죠. 혹시 투자를 하실 때 그런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한 번씩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보통은 배우자 부부가 두 분이 같은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아, 정말요? 둘 중에 보통 한 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네. 한 분은 하지 마라 그러고 네.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부부들이. 네.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신다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아마 보셨겠죠? 예비 남편분의. 네, 뜻하지 않게 봤네요.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정말 네. 땡 잡으신 거예요, 진짜. 그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런 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내가 투자를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일단 저는 예를 들어서 공부해가지고 지역 분석해서 아파트 분석하고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한테 제가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애들 이제 밤에 금요일이나 이렇게 재워놓고 내가 이런 지역을 분석해 봤는데 한번 같이 좀 내가 설명해 줄게 한번 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 그러면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그 다음 뭐 주말이나 시간을 내서 가는 거죠,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와이프도 아파트를 보고 여기 괜찮네 해가지고 같이 보러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명의는 공동으로 하는 거죠. 거기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죠.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상대방 배우자의 합의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네. 안 맞는 사람은 힘들거든요. 네. 와, 저거 보이세요? 지렁이가 뱀처럼 생겼는데? 여기. 엄청 기네. 와, 구독자분들 이거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비만 오면 여기 이게 지렁이가 많더라고. 희한하게 여기. 꿈틀거려요. 예. 엄청 크네요. 징그럽네. 와. 네. 그러면 지금 대구가 23년, 24년도에 지금 공급 물량이 엄청 많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입주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입주가 그 물량이 절대적으로 그 수급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저는 아마 구축 먼저 조정장이 올 것 같아요. 네. 급격한 조정은 아니지만 신축이 이제 최근에 보면 분양도 미분양 나는데도 뭐 슬슬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정장은 오는 것 같아. 특히 위치가 안 좋고 오래되고 그런 건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말씀드린 대로 그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조건 다 끝났다 죽었다가 아니고 네.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그게 타이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준신축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잡아주고 깨끗하게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요새 젊은 아빠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바로 2천만 원을 증여해서 우량 주식을 사주고 묵혀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다크호스님은 자식들에게 경제관념이라든지 네. 뭐 그런 공부를 따로 시키시는 게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량 주식을 2천만 원을 해서 하는 게 트렌드인가요, 요새? 요새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하. 제가 네. 젊은 아빠가 아니라가지고 몰랐나 보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주식은 뭐 그런 거겠죠. 뭐 우량주라는 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장기 네. 보유할 수 있는 네. 이제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젊은 아빠들이 마인드가 야 그렇게 벌써부터 그런 걸 시작하는 거 자체는 애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도 세차하죠, 뭐. 그 부모의 역할 중에 저는 하나가 학교에서는 지금도 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교육이라든지 돈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이 이제 대학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자취를 하거나 이때부터 부동산을 알아야 되거든요. 계약서 쓸 때. 근데 잘 모른단 말이죠, 그거를. 네.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은행 관련된 뭐 실제적인 진실이라든지 뭐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보증금 같은 거를 전세 보증금 특히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뭐 대항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 내가. 그다음에 뭐 재테크 투자 관련돼 가지고 그거는 부모의 저는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하면 직무유기인 거죠, 부모로서. 그래서 제 첫째가 10살인데 네. 조금씩 해봤거든요. 근데 좀 아직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조금씩 이제 스며들게 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해요. 그 아빠가 유튜브도 하고 네. 아빠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는 거죠. 집을 사가지고 네. 아빠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얘기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뭐 부동산 재테크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할 생각이에요. 네, 이제 청소는 하는 거는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살충제입니다. 그 벌레 퇴치하는 건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쭉 안쪽에 그러니까 이걸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뿌리는 건 아니고 안쪽에 이렇게 도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라고 하시던데 혹시 이것만은 꼭 있어야 돼 하는 게 있을까요?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당연히 부동산으로 따지면 입지하기 전에 지역이겠죠, 지역. 네. 어떤 지역을 먼저 하는지 큰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네. 저는 제일 그 동네 예를 들어서 대장 동네 있잖아요, 대장. 네.
수성구, 대구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 뭐 범어동, 네. 뭐 만천동 이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근데 농사벽이죠. 제가 작년부터 이제 다주택자 그 명의가 걸려가지고 취득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1억 이하를 계속 투자를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할 때도 기준이 구축을 당연히 투자해야 되고 1억이니까 오래된 것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입지인데 그 대장 동네에 있는 구축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좀 너무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축이지만 위치 좋은 거. 그럼 구체적으로 위치가 좋다는 것은 뭐 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학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는 학군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뭐좀 2, 30만 정도 소규모에 있는 지역은 지방 쪽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입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방에는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마트, 그 다음에 교통편, 전부 다 지하철이 깔려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지방은. 그 다음에 관공서, 경찰서, 그 다음에 상권, 그 다음에 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백화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학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네는 당연히 좋은 학교 근처로 가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 유명한데 뭐 진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쪽 전라도에도 광주, 뭐 봉선동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중심이 되는 데는 그쪽으로 가는 게 좋고 또. 하여튼 입지를 보기 전에 지역 선택하기 전에 핵심은 물량이다. 수급. 그리고 사람은 이제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 혹시 다크호스님도 기회를 잡으셨나요? 아니면 운이 좋으셨나요? 3번. 돌아보면 언제였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3번의 기회. 말을 잘해야 되겠는데요. 1번은 와이프를 만난 거겠죠. 아, 네. 유튜브에 이제 찍히니까 훌륭하십니다. 네. 와이프를 만난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저기서 얘기를 드렸지만 그 지방 대세 상승기 때 네. 2011년도 그때 다행히도 운이 좋아서 잘 들어왔다. 그게 두 번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뭐 건강이 있죠. 애들하고 뭐 저희 가족들 건강이 보시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와 여기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이 없을까? 무주택자분들은 또 그런 또 자괴감, 특히 건물 나중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기 배수구에 저런 거 보이시죠? 좀 저기 쌓여가지고 아, 찌꺼기가 있네. 이게 물이 잘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여기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일부러 제가 이걸 갖다 놨거든요. 이게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 여기다가 버리시라고 이렇게 담배 피시고 여기다 버리세요라고 제가 공지도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네. 2030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제 젊으신 분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1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41살이 됐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는 할 수 있죠. 말로는 야 너희들 세대 이해한다. 뭐 지금 다들 너무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이고 와 그 심정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지금 20, 30대 그런 지금 뭐 M4 세대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포기하고 뭐 이것도 다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결혼 연애 다 포기하는 세대에게 내가 너희들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월급을 이제 받으셔가지고 내 돈을 통장에 넣어놓는 거는 이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지는 이런 뭐 전 세계적으로 돈은 계속적으로 찍어서 나오는데 내 돈이 은행에만 있다는 거는 그냥 내 돈의 가치를 인플레이션의 해지를 방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무주택이신 분들 내 집 마련은 필수다. 선택이 아니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주택, 3주택 가는 거는 선택이긴 한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2주택, 3주택 가면 막 보유세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된다는데 무서워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이겨서야지만 내 자산이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1주택까지는 이제 그냥 뭐 선택인 거죠. 이제 필수인 거죠. 그냥 당연히 내 집이고. 근데 2주택, 3주택 보유세 늘어난다는데 폭탄 맞는다는데 이거를 극복해야지만 부자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반적인 사람이.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힘드시겠지만 재테크 투자 공부는 퇴근하고 또 주말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공부하자 이게 아니고 나는 뭐 2021년 이제 다 갔는데 예를 들어서 난 2022년도까지 뭐 어떤 지역에 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전세 끼고 하나 살 거야. 이런 구체적인 시간, 그 다음에 금액, 예를 들어서 나 5천만 원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어디를 살 거야. 그런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걸 보고 힘들어도 계속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 30대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내 돈이 은행에만 있으면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은행이 그 돈 빌려주잖아요, 다른데. 그 사람들 돈 벌고 나는 내 돈으로 겨우 뭐 쥐꼬리만 한 1%대 이자 받으려고? 그건 아닌 거죠. 돈은 잠깐 모아놓는 그 용도로만 은행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계속적으로 내 실물 자산으로 바꿀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계속적으로 공부하시고 이제 실전 투자를 내 돈이 들어가면 이제 생각이 바뀌거든요. 해보셨으니까 이해하시죠? 네, 맞습니다. 내 돈이 들어가야지만 내가 알아보고 내가 찾아보고 맞아요. 더 적극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너무 이제 뭐 끝났다 이제 폭락한다 이렇게 너무 이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여기는 오르는데 저기는 조정받고 있는 지역이 현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무조건 저점에 내가 잡겠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저점에 살 거야. 뭐 이렇게 이건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 어떤 전문가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뭐 향후 요런 지역에 지금 너무 뭐 최근까지 물량이 많아서 조정받았던 지역이 있다고 하면 남들이 안 볼 때 그때 먼저 선투자해서 역발상으로 이제 투자를 먼저 선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 부리셔가지고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내가 해서 막 몇 억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1년에 한두 채씩만이라도 내가 내 자산을 모으겠다 생각하시면서 이 부동산은 시간의 힘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단타로 이렇게 막 저도 그렇게 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꾸준하게 내가 입지 보시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동산만 사신다고 생각하시고 계속적으로 지역 분석하셔가지고 그 지역에도 분명히 좋은 동네가 있거든요. 각 그 지방에도. 그래서 서울, 경기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역 분석하셔가지고 1년에 최소 내 돈 모으고 또 내가 돈이 부족하다면 연끌 해야 됩니다. 연끌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물론 이제 막 무리해서 막 내 월급의 한 7, 80%가 이자 나가고 이건 아니겠지만 20, 30%의 내 이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잖아요. 그건 연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땡기셔가지고 내가 월급으로 시드머니 뭔가 합쳐서 1년에 한두 채씩 꾸준하게 내가 사모은다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심이 저는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맞다.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제 영상 통해 가지고도 제가 아는 노하우나 정보는 계속 공개를 앞으로 영상 통해서도 도와드릴 것임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말이 많았네요. 죄송하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응원할게요. 제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촬영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편집 잘해가지고 나중에 올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